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 미제 사건 탑3. 3위 푸른다묘 살인사건. 1906년 2월 12일 새벽, 일본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목수가 공사 중이던 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눈이 많이 와서 길가에 눈이 쌓여 있었는데요. 목수는 다리 중앙에 쌓인 흰 눈 위에 엄청난 양의 피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사건 현장을 본 경찰은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하여 마을을 조사하던 중 한 여성에게서 수상한 증언을 듣게 되는데요. 목수가 피를 발견하기 전날 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중 마을에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뭔가 어색하게도 그는 파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으며 한 손엔 등불을 들고 있었고, 그는 선박 도매상의 주인인 다카키 쇼이치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옆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친척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들은 다카키 쇼이치는 그를 따라 옆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시간 뒤,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났지만 그는 혼자였습니다. 이번엔 먼저 따라갔던 쇼이치의 어머니 키쿠에게 우리 할머니가 위급해서 그러는데 당신이 보고 싶다고 해서 데리러 왔다며 그녀를 데리고 사라집니다. 또 1시간이 지나고 그는 여전히 푸른 담요를 두른 채 혼자 나타나게 되고, 그는 이번에도 같은 수법으로 쇼이치의 아내를 데리고 사라집니다. 그 후 40분이 지나자 또 나타나서 이번엔 쇼이치의 둘째 딸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웃집 여자가 이를 막았다고 합니다. 푸른 담요의 남자를 따라간 3명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사람들은 다같이 찾기 시작하지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다음날 12일, 경찰이 마을의 뒤쪽 하천에 떠있던 배에 핏자국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근처에서 쇼이치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하천에서 쇼이치의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끝내 다카키 쇼이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이 조사한 바로 다리 위에서 발견됐던 피의 양은 사람 한 명에게서 나올 만한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쇼이치와 그의 어머니를 다리에서 살해한 후 쇼이치의 부인은 하천에서 배에 태운 뒤 익사시켜 죽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경찰은 계속해서 조사를 했지만 결국 푸른 담요를 두른 남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위 미츠나가 마치코 행방불명 사건. 2011년 9월 12일 큐슈 오이타현, 미츠나가 마치코는 남편과 딸과 함께 사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마치코는 그날 오전 10시경 초등학생인 딸이 초등학교에서 이빨이 부러졌다는 전화를 받게 되고 자가용을 이용해 학교로 가서 딸을 태운 뒤 치과에 데려가 치료를 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가 11시 반이었는데 그녀는 이때 딸을 학교로 다시 데려다 주다가 머리가 어지러워 집에 가서 자야겠다고 말을 남긴 채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후 3시경 그녀의 딸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집에서 자겠다던 마치코는 보이지 않았으며 그 후 그녀는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마치코가 실종되던 당시 집에는 차와 휴대폰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지만 차키와 지갑, 그리고 마치코가 쓰던 베개와 샤워타월이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차는 그대로 있었지만 차키만 사라졌다는 것이며 평소 굉장히 꼼꼼한 성격의 마치코가 현관문을 열어두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택 부근에는 차가 없으면 돌아다니기 힘든 시골길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있을 때 누군가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마치코는 사라지게 되고 한 달 뒤 의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여성이었으며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살려줘, 살려줘 라고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습니다. 이외에도 전화가 와서 받으니 아무 말 안 하다가 끊어진 전화가 많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녀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남편은 10년이 지난 현재도 아내를 찾기 위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1위 스즈키 토시유키 실종 사건. 1965년 7월 3일 시즈오카현 이토시 우사미구 7살 소년 스즈키 토시유키는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엄마 나 놀다 올게 라고 말하며 집 밖을 나서는데요. 스즈키는 그날 이후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특이한 점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전화를 걸어온 건데요. 스즈키가 사라진 후 이틀 뒤, 스즈키가 살던 집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호텔에서 스즈키의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이때 여성은 댁의 근처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게 틀림없는 거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스즈키 집 근처에 살던 친척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도 발신자는 똑같은 여성이었으며 아이가 없어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친척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유괴했어요. 오늘 3시까지 아타미역 1번 플랫폼에서. 친척은 너무 놀라 수화기를 집어던지고 바로 경찰에게 전화한 후 다시 수화기를 귀에 갖다 대봤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스즈키의 아버지는 료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같은 여성이 전화로 스즈키의 아버지 계신가요? 라고 말하고는 바로 끊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수상한 전화가 3통이나 온 건데요. 다음 날인 7월 6일, 스즈키의 집 근처 생선가게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가게에 있던 4살짜리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소녀는 전화를 건 사람이 스즈키였는지 나니? 토시짱? 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놀란 할아버지가 전화를 낚아채지만 전화는 바로 끊겼다고 합니다. 이후 2번째 걸려온 전화에서 언급한 아타미역 1번 플랫폼에서 경찰은 대기하지만 수상한 자는 찾을 수 없었다는데요. 같은 여성이 자꾸 전화해서 스즈키의 부재를 확인하고 자신이 유괴했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스즈키는 금전을 목적으로 그녀에게 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종 3일 후 스즈키 군의 집으로 들어오는 국도에 검은색 대형 세단이 지나다녔으며 뒷좌석에 앉은 여성이 창문을 살짝 열어 스즈키의 집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진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또 의문의 여성에게 전화가 왔을 때 와타시가 아닌 보통 남자들이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보쿠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스즈키는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제 채널에 또 다른 영상이 많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